자, 이제 또 시장 시그널 가야죠. 솔직히 뭐 매크로는 모르겠고, 매크로라는 게 뭐 거시경제. 앞서 뭐 몇 가지 얘기했죠. 저도 뭐 맨날 환율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금리 들여다보고,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마이크로. 종목이 중요한 거겠죠. 시장 시그널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시그널, 기업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또 김유정 아나운서 연결해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은 이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는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갤럭시 폴드에 대한 흥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7을 공개한 이후 싸늘하고 냉정한 반응을 받자 다시 한 번 더 부각받고 있고요. 반도체가 업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의견 속에서 최근에는 외국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했던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PBR이 훨씬 저렴하다는 평가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주사에 대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50억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가닥을 잡아줬는데요. 시장에서는 결국 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지주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해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도 있는데요. 법안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반려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여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 기업에 대한 그 방향까지 함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삼성전자 많은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있었고 한때 뭐 6만 원도 깨져서 5만 원대에 들어가서 뭐 난리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7만 원대 회복했고 그럼 또 희망을 품습니다. 뭐 희망 찬가를 불러서 8만 원은 곧 갈 것 같고 9만 전자, 과거 한때 10만 전자 얘기도 있었는데 쭉쭉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쭉쭉 가면 좋죠. 어떨까요, 이성훈 차장님? 삼성전자. 뭐 일단은 삼성전자 여러 이제 반도체 업황 또 이제 HBM4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뭐 대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삼성전자가 9만 원대까지 갔을 때가 외국인 지분율이 56%까지 올라갔던 상황이고 올해 저점에서 한 40% 정도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 50% 초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가 여러 사업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떤 부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 외국인들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의 안정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 전체가 우호적인 환경으로 또 이제 정부 정책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사업 부분을 떠나서 긍정적인 효과는 시장 전체적으로 반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 사업 부분 쪽이 가장 어떤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에 봤을 때도 바닥이라는 느낌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역시 뭐 HBM4에 대한 어떤 테스트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공격적으로 HBM4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과감하게 했던 부분은 뭐 그전에 뭐 테슬라의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파운드리 쪽도 보고 여러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쪽에서 HBM4의 6세대 쪽에서의 뭐 수율이나 이런 부분으로 뭐 테스트를 뭐 통과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뭐 주가라는 부분은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착실히 계속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그냥 느낌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하반기 때 실적, 특히 3분기 때 영업이익은 이제 8조 중반 이상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2분기 때 봤을 때도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어떻게 보면 TSMC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오히려 저는 이게 또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TSMC 쪽에서의 주문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TSMC의 뭐 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빅테크 기업들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여러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투자할 만한 지금 현재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아주 자신감 넘치는 톤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전자 잘 돼야죠. 뭐 지금 열심히 하는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그렇고, 자, 그래서 기술적인 전략들 보통 저희가 배운 그 교과서적인 것들이 요즘 많이 틀리긴 하는데, 테크니컬 분석을 할 때 대형주는 이제 뭐 투자 심리 몇 이상이 과열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들 할 때 이 갭 상승이라 그러잖아요. 그 갭을 두 번을 주면은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조정, 그게 하락 갭이든 상승 갭이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오늘 이 두 번의 갭 상승, 뭐 사실은 세 번 갭 상승인데 갭을 지난주 후반에 한 목요일쯤에는 한번 메웠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또 갭 상승, 오늘 월요일도 갭 상승. 갭 상승하고 시가보다는 지금 조금 밀린단 말이죠. 만약에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그러면 오늘 들어갈 거냐, 아니면 보유한 분들이야 뭐 보유의 영역이에요라고 저희가 매번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신규 진입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은 어떨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원, 8만 원대 물렸었던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개별 종목이 아니라 참 이 3년 동안 힘들었던 삼성전자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갭 상승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 개별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통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는 오늘 뭐 말씀하셨듯이 종가를 봐야겠지만 저는 내일도 이 갭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내일도 강할 것이다. 예, 내일도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갭 상승은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역시 뭐 PBR 정도로 봤을 때도 SK하이닉스는 지금 1배 중반이죠. 넘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도 이 자산 가치에 비했을 때는 PBR이 1배 초반이기 때문에 우선 갭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일반 기업에 대비해서 삼성전자에 적용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왜 팔아? 네, 그냥 사, 매수. 네,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주사 이슈도, 이것도 재료도 사실 뭐 신선한 재료는 아닌데 뭐 더 센 상법 개정안, 그리고 또 뭐 미국식 모델 뭐 막 얘기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덜컥 돌풀이에 걸린 게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안이 추진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50억으로 유지하고, 그런 뭐 하여튼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주사가 오늘 강한데 뭐 이 재료들 말고 또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지주사의 오늘 강세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주주 환원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세금적인 측면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양도세 기준 완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말을 앞두고 배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배당을 종합과세로 했을 경우에 한 49.5%까지 나오는 부분을 배당 분리과세를 하면 35% 정도로 이제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이 이제 모두 다 지주사에는 상당히 호재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실제로 뭐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이제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LS 그룹도 그렇고 뭐 SK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지주회사들의 이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후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배당 정책 그리고 자사주 소각 정도의 이슈도 나올 수 있어서 이 두 부분 이게 모두 합치면 한 네 가지 정도 꼭지를 가지고 네. 지주사에 모두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한 양도세 관련한 그 이슈가 계속 나왔을 때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상승세는 한 연말 정도까지도 지주사 강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방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많이 있는 한화라던가 아니면 저평가 매력이 있는 LG 그리고 뭐 현재 수익성 측면에서는 SK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업황 관련해서도 LS 정도의 호재까지 보면 여러 가지 지주사가 다 좀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엔 기재부안 추진이었는데 기재부가 그냥 꺼내든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돈 써야 돼. 재정집행 확충을 막 주창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해. 거기에 또 미국은 돈 달라 그래. 3,500억 달러. 3,500만 달러도 아니고. 그래야 되니까 좀 삐거덕거리니까 세수 확충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꺼내든 게 50억 안에서 10억 안으로 낮추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원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50억으로. 그러면 하나를 내줬으니까 하나를 조금 이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현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대주주 소각의 의무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막 녹이는 것들 지금 지주사가 막 강한 이유들 그게 무난하게 다 추진이 될 거냐 이 궁금증이 좀 있긴 하고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보고 마무리 듣죠. 네. 현재 정부의 약간 그 생각을 조금 짚어본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나 주식시장으로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걸 어필하는 측면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고 오히려 세금적인 측면을 부동산이나 상속세 부분 쪽에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 지수도 좋고 이게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업적으로 또 포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주가 그 시장에서의 호재성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뭐 이게 연말 배당까지 앞두고 있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주사 관련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이제 좀 하반기까지 노린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은 그대로 뭐 주식시장 친적으로 그러니까 네. 뭐라 그래? 주식시장 친화적. 네. 예. 아유 용어 어려웠다. 친화적인 주식시장 정책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그널은 또 뭔지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시그널 좀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은 현 시점 투자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 섹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섹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로봇에 대한 규제 철폐 추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산업 현장에 로봇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로봇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히자 잘 가던 로봇주가 추가적으로 심리가 더 좋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발 이슈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에선 테슬라가 주인공이었는데요. 급등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CEO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젠 전기차보다 로봇이 더 중요하다. 향후에 테슬라의 매출 80%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지할 거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투자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로봇 섹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보험, 증권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오늘 나왔던 대주주 요건 관련
관련된 내용으로 악재가 해소되며 투심이 함께 개선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증권주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대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9월에 들어서만 최근 일주일 사이 증권 시장 내에서의 거래대금이 70% 넘게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에는 증권주와 같은 고배당주를 매수해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통상 9월과 10월 사이에는 배당주가 강세를 보인 만큼 증권주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두 섹터, 지금 바로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자, 두 번째 시그널은 로봇입니다. 뭐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한 7%가량 급반등을 하면서 이게 뭐 전기차 이슈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 휴머노이드 이게 부가적으로 된 것 같고 또 이번에 뭐 노동 문제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의 또 그런 근로자들 문제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협동 로봇 이슈가 또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자, 나연지 우리 이성웅 차장이 로봇은 좀 풀어주시죠. 로봇은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정책 이슈 또 정부 정책 또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에 주가 좀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우선 로봇주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가에 접근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심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로봇주들이 오늘처럼 여러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봇에 대한 규제에 대한 푼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은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11월에 중국 기업이죠. 이제 폭스콘과 이제 협업하면서 휴머노이드 이 공개를 지금 하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이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시기지 실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완성품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 투자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그 미래 기업으로 지금 미래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당한 선에서는 매수 관점을 또 포트에는 로봇 기업들을 계속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대가 계속 변하죠. 변한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노동비 증가하고 또 이제 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하지만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뭐 임금 협상 또 이제 노동비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없죠. 하지만 지금 로봇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안 되기 때문에 로봇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로봇에 대한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가 그 시작에서 좀 넘어가는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그 선별을 잘할 필요가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포트에는 꼭 담아둬야 되는 일정 부분 담아둬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좋은 이슈 막 나온 걸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기대감으로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항상 그렇잖아요. 주가는 기대를 막 녹이면서 막 쿵짝쿵짝 하면 막 당장 내일 뭐 나올 것 같고 막 그런데 회사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절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평균이 진짜 적정한 수준의 그 기업의 가치인지 다복다복 올라가는 뭐 실적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배제하고 우리 그냥 기대감만으로 계속 뭐 그냥 막 온 산업의 로봇화 뭐 이게 너무 막 흥분하는 건 아닌가라고 싶어서 전략도 필요하고 또 그러면 그중에서 또 선별적인 압축에 이 기업은 그래도 진퉁이다 뭐라는 거 이런 게 혹시 이성웅 차장에 있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우려감이 말씀하셨듯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로봇 기업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중에서
흑자가 좀 제대로 나오고 안정적으로 그 펀더멘탈이 견고한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나 이런 부분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성장주로만 치부를 받고, 또 이제 그래서 이 이슈에 많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로 지금 보고 있다. 이게 좀 사실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로봇주들은 좀 단순하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러 기업들이 있죠. LG가 투자한 로봇 기업도 많고, 특히 이제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이제 삼성에 대한 삼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뭐 절대 강자고,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곧 흑자가 빨리 이루어질 기업이 바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지 않을까. 우선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강자이긴 하지만 지금 감속기나 이런 부분의 내재화에 대한 부분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원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 안에서 물론 큰 기업들을 빼고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으로 좀 종목들을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압축하는 전략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증권주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자본시장 활성화? 라는 측면, 근처 그 기재부 총리의 뭐 발언, 그 아까 얘기했던 상법, 대주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이제 포인트는 앞에 자본시장 활성화의 방점 이렇게 해서 증권주가 또 부응이 되는가요? 네,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주가 지수에도 긍정적일 것이고, 주가 지수가 올랐을 경우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 섹터가 증권주 섹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에 그 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오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나고,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된 상황이고, 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STO 관련해서 신사업부도 개설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사업까지 이제 좀 진출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좀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증권주도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배당 관련한 업종으로도 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지금 증권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2분기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는 부분이 3분기 이제 실적을 앞두고 이제 만약에 9월까지 해서 마감을 했을 경우에 조금 이제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려로 인해서 이제 주가 지수는 올라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그 주요 증권사 주가는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에 비해서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이 부분까지는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수적이요? 그러면은 우리 과거에는 항상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불장이고 화려할 때 증권 회사를 찾아서 뭐 객장이 붐비고 뭐 막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예전 객장에 이제 아기 어분 아줌마가 등장하거나 뭐 불교의 이제 스님이 등장하거나 신부님이 등장을 하면은 꼭지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모바일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지만, 어찌됐건 주식시장이 활성화라서 증권주를 보는 전통적인 그 고정관념을 가진 옛 투자자들도 있으실 텐데, 증권주는 그럼 계속 불로 외쳐야 될지. 앞서 근데 조금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가?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전략은 한 이제 2분기의 실적이 워낙 좋았고 그리고 한 7월, 8월 정도에 주가도 좀 조정을 받고 거래 대금도 좀 감소를 하면서 9월에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거래 대금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3분기를 통합해서 봤을 때는 2분기의 실적에 비해서는 좀 기대치보다는 좀 작아질 것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 3분기 정도는 좀 관망을 해보면서 한 연말 앞두고 이제 3분기가 지나고 이제 연말 앞두고 나서 한 번 더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윤진 대표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좋은 재료는 있지만 일단 재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 가격에 반영이 된 의미로 단기적으로는 해석해서 관망.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또 시그널 바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 시그널은 하락은 하지만 기대감을 품고 싶은 종목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도 상승하고 대형주도 상승하지만 오늘 미국발 변수에 흔들리며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변수가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와 LG 엔솔 공장에서 구금 사태가 최근 벌어지기도 하면서 공장으로 인해 투심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기대하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현지 시간 18일, 한국 시간 19일 밤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개최가 됩니다. 관세 문제부터 로봇,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주주환원까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알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함께 품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단체 무비자 입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그 차익 매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밸류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 조정세가 들려오고 있기도 하지만 이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의 그 구매 여력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단체 관광객 역시 가성비 여행 그리고 저렴한 맛의 한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장기적인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큰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함께 알아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시죠. 네, 자, 또 마지막 시그널. 3,400포인트 잔치 파티에 초대장을 받지 못한 유일한 대형주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 섹터, 특히 현대차 계속 돌뿌리에 지금 복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철이 높아요. 뭐 이 구금 사태 앞에도 얘기해 줬지만 또 관세 이슈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오늘 주가도 부침이 있는데 이성훈 차장에 대한 현대차, 나머지 또 기아차 아니면 또 자동차 관련 섹터 함께 좀 봐주시면요. 일단은 좀 현재 좀 주가가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앞서서 저희 삼성전자 또 IT 쪽에서의 분위기랑은 사뭇 지금 틀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도 주가를 그래도 올해 4월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올라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로봇 신사업이요? 네, 그 로봇 사업도 그렇고 뭐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현대차가 그동안에 어떤 새롭게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기대감이 현대차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그나마 좀 주가를 좀 우상향 방향으로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보다도 지금 본질적인 뭐 관세나 그리고 여러 이제 뭐 임금 그 노동자에 대한 구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대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는 현대차를 말하면은 밑에 하부의 그 자동차 뭐 부품주도 똑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현대차 이런 분위기가 당장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어떤 정치적인 모멘텀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에 대한 매수 관점을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는 한 발짝 늦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저가에 대한 매수 관점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 주가적인 상태만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전략은 그럼 분할 매수를 이렇게 원고를 주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죠? 지금 현재도 저평가는 맞아요. 하지만 저는 분할 매수라는 부분이 아니죠. 분할 매수라는 부분은 더욱더 한번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더 지켜봐서 또 매수하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분할적인 매수 부분으로 접근을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자, 뭐 삼성동에 아직도 그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그러나요? 예전에 이제 막 현대차가 막 부지 사가지고 한전 부지 얼마에 샀네, 비싸게 샀네, 뭐 논란이 지금도 계속 공사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나중에 이제 서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글로벌 그 컨텐츠 이번에 이제 캐대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부흥됐을 때 뭐 거의 보면 삼성동에 사실 전광판 같은 것도 뭐 크게 놓을 수 있잖아요. 뉴욕의 그 메인스트리트 못지않은 발전이 된다면 현대차도 뭐 그거와 또 부가적으로 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매수하냐 안 하냐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좀 안 좋은 노이즈가 하나 둘씩 해소되는 부분을 지켜보는 자세도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대차를 말할 때 지금 당장보다도 중장기적으로 항상 지금 얘기를 하고 투자하는 지금 현대차의 방향 같은 경우에도 뭐 하이브리드 생산차나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4, 5년 후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으로 지금 뭐 주가 떨어지니까 매수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라스트 주제가 이제 또 파라다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호텔이라고 봐야 되는지 카지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지금 경주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40일 정도 앞인가요? 10월 말경이니까 40일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아마 주식시장은 또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런 이슈를 불고 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 뭐 일단은 시진핑 주석도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답은 안 줬지만 우리 외교 라인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 오라고 뭐 부모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건 뭐 나중에 주식시장이 또 그렇게 되지만 일단 뭐 미국한테 지금 뺨을 맞았고 그걸 또 중국에 가서 웃어야 되는 입장인가요? 파라다이스? 대중국 관광객? 뭐라고 네. 해야 됩니까 이건? 이 파라다이스가 오늘 하락하는 이유로 좀 살펴보자면 그 중국인 무비자 시행이 이제 9월 29일로 이제 다가오면서 좀 세론성 매도가 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면세점에 집중돼 있는 뭐 호텔신라라던가 아니면 숙박업 그 호텔업에 좀 집중돼 있다기보다 파라다이스가 한 37% 정도가 카지노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상반기 8월 정도까지의 실적이 이제 카지노 드로백이 이제 5,400억에서 6,600억으로 작년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무비자 입국이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면 제주도에서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성장했던 것 이상으로 뭐 카지노 관련해서 부산이나 인천 쪽으로 관광객 유입액이나 그러니까 관광객 유입액이나 아니면 드롭백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 뭐 현재 이제 좀 이슈성 그 세론으로 좀 그 9월 말 정도까지 약간 약세로 보인다고 해도 이 시기에 좀 매수를 해둘 만한 그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략은 마무리로? 예, 전략은 파라다이스 현재 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약세가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좀 매수를 해서 연말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과 관련된 기업 이슈 풀어봤고요. 두 분 수고해 주셨는데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